안녕하세요, 론파일러입니다. 오늘은 손자병법 제3장 모공편이에요. 모공은 전략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NPL, 부실채권 투자와 본질이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손자병법을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문구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진시황의 천하통일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이신의 20만 대군과 왕전의 60만 대군 이야기예요. NPL 부실채권 투자의 리스키 관리와 자금 운영 철학을 설명하기에 가장 완벽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두 장군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서 왜 NPL 투자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절대 원칙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진시황이 초나라를 정벌하려 할 때 젊은 장군 이신은 20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며 속전속결을 주장했고, 반면에 노장 왕전은 초나라는 강국이지만 60만 대군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맞섰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신은 결국 패배합니다. 자만과 가소평가로 인해서 이신은 초반 승기의 도취에 깊숙이 진격했다가 초나라 항년 장군의 기습에 혀를 찔려서 7명의 장수를 잃고 대패하고 맙니다. 이는 NPL에서 물건이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적은 자금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거나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리스크에 무너지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데요. 왕전의 승리는 압도적 자금력과 인내죠. 다시 부름을 받아요. 이거 아프다 그러고 고향으로 갔다가 왕전은 60만 대군, 그러니까 진나라의 전체 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고는 성급히 공격하지 않고 든든한 보급을 바탕으로 1년 넘게 진을 치며 적의 실수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결국 초군이 지쳐서 이동할 때 노려서 단숨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싸다는 유혹에 빠진 이 공성전의 비극인데요. NPL 시장도 이와 같습니다. 채권이 너무 싸다고 해서 아무런 자금 계획 없이, 그리고 뭐 개인 채무자 보호법도 바뀌던 이런 찰나에 레버리지의 활용을 과신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일권업체들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생성되기 전에는 채권 금액이 워낙 물건 가치보다 확연히 낮기 때문에 무조건 90% 질권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나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것도 힘들게 됐고,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실한 자금력을 갖추지 않고 이거 싸네? 라고 들어갔다가 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기의 실패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나의 체력, 나의 군사력, 나의 자금력을 오판하면 상황에 따라서 뭐 매달 돌아오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질권은 고금리거든요. 감당해야 하거나 예비자금을 전혀 두지 않으면 변수에 의해서 결국 경매가 끝나기도 전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부실채권을 사서 오히려 내가 부실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군이 자멸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뭐 성을 공략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NPL 채권을 사는 것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성전을 하면 무조건 진다라고 했어요. NPL의 필승 전략은 이 현대판 지피지기 NPL 투자에서 위태롭지 않으려면, 불태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금 운영 및 분석 기준이 필요해요. 지기,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나의 자금 체력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 익시트 플랜을 다양화, 다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 낙찰이 유일한 목표여서는 안 돼요. 채무 상환을 유도할 수도 있고 채권을 재매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환대출 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 또 안 되면 모텔 샀어. 근데 그 해당 지역의 경락률이, 낙찰가율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대환 없이는 채무자가 있어도 내가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가져갈 수 없는, 요즘 현금 많이 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을 확보하고 NPL 원금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 NPL은 그러니까 원금의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는 비유동성 자산이에요. 사실은 NPL이 제가 황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NPL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NPL을 다시 사가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성 자산이라고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가격에 샀더라도 NPL은 쉽게 팔 수 있지 않은 물건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최소 20%에서 30%는 돌발 상황,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자 지연 등을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들어가야 돼요. 레버리지의 활용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 대출을 활용할 때는 수익률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이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선행되어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GP입니다. 채권의 이면과 시장을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이 권리 분석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어도 현장에는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 명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채무자의 그 변제 능력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시간, 비용을 계산해서 수익금에서 뭐 명도비, 소송비, 이자 비용, 그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을 뺀 것이야말로 진짜 수익률이죠. 결론은 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얼마나 버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자금력에 대한 시간 계산. 이 손자가 말한 100점 불태는 단순히 이기는 법이 아니고 패배하지 않는 법이에요. NPL 투자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물건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달려들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 자금 사정을 먼저 보고 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NPL 시장에서 채권을 알고 내 자금을 알면 경매가 길어져도 유치권이 들어와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제 3장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NPL 투자 시장과 좀 접목시켜 봤는데 오늘 손자의 이야기로 이렇게 책을 보고 NPL과 좀 적용할 게 많아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토픽을 가지고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경제적 자유, NPL 투자가 답이다. 론파일러였습니다.